서방님은 내가 사흘쯤 안 보여도 장에 늦었나 보다 하고 밥부터 드실 분이지요. 월서는 젖은 치맛자락을 비틀어 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맛비가 막 그친 뒤라 처마 끝에서는 빗방울이 실처럼 길게 떨어졌고 마루 끝에 걸터 앉은 칠성은 젖은 새끼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다 말고 잠깐 눈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무덤덤했으나 눈빛 한 구석은 아직 꺼지지 않은 아궁이 불씨처럼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신발은 잘 챙겨 두세요. 내가 길을 잃어도 그건 나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갈 테니. 그 말이 떨어지자 칠성의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월서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도 못 본 척 웃었고 칠성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새끼줄 끝만 더 단단히 꼬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한마디는 오래 남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제때 건네지 못한 사내와 그 말 한마디를 평생 기다리다. 강물 저편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아내의 이야기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유품인 줄만 알았던 신발 한 켤레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의 표지였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사내는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끝내 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가 마을 끝자락 두 갈의 비탈에 기댄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비가 며칠만 퍼부어도 클병 밑이 물러 처마가 축 처졌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는 집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은 아니었으나 그 집에는 늘 사람 사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고 마루 끝에는 씻어 말린 버선이 가지런히 놓였고 장독대 옆에는 월선이 뜯어 온 나물이 늘 한 줌씩 널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도 손이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사내였습니다. 새벽이면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했고 낮이면 강나루를 오가며 짐을 나르거나 숯가마를 살폈습니다. 힘은 장정새 몫이었으나 말은 셋이 다 합친 것보다 적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를 일찍 잃고 병약한 어미 하나 모시고 자라며 울어도 소용없고 하소연해도 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탓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 앞에서 웬만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사내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서는 그런 칠성과는 달랐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표정까지 궁해지진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장에 다녀오면 누구 집 아이가 밤새 열이 났는지 어느 노파가 무릎을 다쳤는지 누구네 소가 새끼를 뵌 것 같은지까지 조곤조곤 풀어놓곤 했습니다. 칠성은 늘 대꾸가 짧았습니다. 그렇소. 애썼소.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도 월서는 남편의 손을 보면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 찬물에 빨래를 마친 날이면 아랫목에 먼저 데운 돌이 들어와 있었고 버선 코가 해지면 들키지 않게 밤중에 밑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끝은 오래전부터 자기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월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운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끔 웃는 낯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서방님은 참 이상해요. 내가 하루쯤 안 보이면 찾으러는 다니실 텐데 막상 찾으러 다닌단 말은 평생 안 하실 사람이니. 그럴 때마다 칠성은 입술 안쪽만 한 번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런 말은 입 밖에 올리지 말라고
조금은 다정하게 붙잡아 주고 싶었으나 오래 굳은 문짝처럼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는 법을 몰라서도 무심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사나웠습니다. 봄부터 비가 들쭉날쭉하더니 모내기가 끝난 무렵부터는 하늘이 찢어진 시루처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날마다 불어나 둑을 핥고 올라왔고 나루터 아래 갈대밭은 절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다 칠성의 늙은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침만 길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숨이 가쁘고 열이 끓었습니다. 월서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쌀뜨물에 마늘을 넣어 미음을 끓였고 산에서 뜯어온 냉이와 약초를 달여 떠먹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약방에서 지은 탕약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칠성은 강 건너 큰 집에 넘긴 숫값을 받아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흘째 나루가 끊겨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월서는 더 기다리다가는 시어머니 숨이 먼저 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혼수로 가져왔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꽃무늬가 닳고 광택도 바랬지만 그래도 약 두어 첩은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건 넣어두오. 월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숨이 저리 가쁜데 넣어두어 뭘 합니까? 오늘 강이 험하오. 강이 험하다고 사람 목숨이 기다려줍니까? 칠성은 그 말 앞에서 더는 잊지 못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제가 나가야 했습니다. 비녀도 제가 팔고 약도 제가 지어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강나루에 나가본 그는 물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강은 사람을 건네주는 물이 아니라 삼켜버리는 물이었습니다. 월선이 나서는 것도 막고 싶었으나 한 번 마음먹은 그녀를 말린다고 쉬이 물러설 성미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가느다랗게 이어졌고 마루 밑으로 흘러내린 빗물이 둑 밑으로 졸졸 새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월서는 장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놓인 그녀의 삼배신을 들어 풀린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젖은 밑창을 다루는 손이 꼭 사람 발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월선이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살아서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신발은 귀하게도 다루십니다. 칠성은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발 다치지 말고 다녀오. 짧고 낮은 말이었으나 월선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사내가 보낸 가장 긴 배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깐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끝내 비녀를 품에 넣고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나루에는 장에 가려는 사람 몇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오늘은 건너지 않는 편이 좋겠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사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금을 바꿔 와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월선처럼 집안에 급한 불이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는 끝내 물 위에 떴고 사람들은 젖은 삿갓을 눌러쓴 채 서로 눈치만 보며 올라탔습니다. 월선이 떠난 뒤에도 칠성은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장작을 패려 해도 손이 헛돌고 새끼를 꼬려 해도 자꾸만 매듭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미음을 떠먹였으나 마음은 이미 강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뒤집혔다. 그 말 한마디에 칠성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그대로 내려놓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흙길은 지러 발목에 들러붙었고 비는 다시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그가 나루에 닿았을 때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부러진 노와 집보퉁이, 뒤집힌 배의 조각이 진흙빛 물결 위를 둥둥 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갈대숲과 강둑을 헤집으며 떠내려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끝내 월선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는 순간 정말 잃어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갈대밭을 헤치며 물가를 따라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갈대 잎이 발등을 긁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았고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갈대 둥치 사이에서 복녀가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칠성 씨. 복녀의 손에 들린 것은 월선의 신발 두 짝이었습니다. 서로 끈으로 묶여 있었고 젖기는 했어도 이상할 만큼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물에 휩쓸려 벗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손으로 벗어 놓은 듯 했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오히려 돌담처럼 굳게 만드는 법입니다. 복녀가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챙기셔야지요. 칠성은 두 손으로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축축한 삼배 결이 손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그 순간 전날 문턱에서 돌아보던 월선의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내 신발은 잘 챙겨두세요. 내가 길을 잃어도 그건 나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갈 테니. 사람들은 사흘 내내 강을 뒤졌습니다. 떠오른 시신은 덜어 있었지만 월선은 아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마을 어른들은 더 미루기 어렵다며 허장이라도 치르자고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도 방 안에서 더는 기다릴 힘이 없어 보였고 집안엔 산 사람 숨부터 붙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상여가 마을 길을 나갈 때에도 그는 상복 속품에 신발을 넣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칠성은 처음으로 월선의 신발을 등잔불 아래 펴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밑창은 젖었다 말라 뒤틀려 있었지만 끈 매듭 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월선이 평소 묵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사람이 마지막 정신으로 남긴 흔적이라기엔 너무 반듯했습니다. 이것은 허둥대며 벗겨진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신이 남아있을 때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등잔불을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서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한 생각 하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월선이 죽은 게 아니라면 그날 밤부터 칠성의 기다림은 애도가 아니라 추적이 되었습니다. 느리고 말이 없고 남들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 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두 짝은 그날부터 그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은 겉보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 처마가 울고 바람 불면 문풍지가 떨렸고 방 안에서는 여전히 늙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의 장작더미도 장독대 뒤의 감나무도 월선이 떠나기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 사라지면 빈자리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던 움직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법입니다. 밥상머리의 말소리, 부엌의 발소리,
빨랫줄에 걸린 젖은 행주 하나까지도 모두 허전해졌습니다. 칠성은 그 허전함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선의 신발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새벽에 산에 갈 때도, 나루의 짐을 나를 때도, 읍내장에 숯을 팔러 갈 때도 보자기에 싼 그 신발은 늘 그의 옷고름 안쪽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처음엔 죽은 아내 흔적을 못 놓는다고 여겼고, 시간이 지나자 뒤늦게 정이 붙어 실성한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믿을 사람도 없을 터였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유품이 아니라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녀는 처음엔 그를 답답해했습니다. 칠성씨, 신발 2짝 품는다고 강물이 사람을 돌려줍니까? 살아있는 어머님 약 한 첩이 더 급하지요. 칠성은 그 말에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복녀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시신을 못 찾았다 해도 이쯤이면 놓을 줄도 알아야지요. 그때 칠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걸 본 적이 없소. 복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렇게까지 단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세월이 흐르면 웬만한 사람은 체념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 밥도 먹고 장도 보고 다음 계절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칠성은 달랐습니다. 그 말 없는 사내는 자기 마음속 확신 하나를 붙들고 말뚝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어머니 병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월선이 있을 때는 미음도 3번씩 덮여 올리고 약숙도 말려 놓았건만 칠성 혼자서는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밥은 자주 설거나 질었고 국은 늘 싱겁거나 짰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기침을 한참 쏟고 난 뒤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신발 아직도 갖고 다니느냐? 칠성은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 해도 너는 아니다 싶은 게냐. 칠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월선의 신발 매듭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처럼 끈 끝을 안쪽으로 한번 말아 넣는 버릇, 무리를 할 때, 발에 덜 걸리도록 묶는 손버릇, 그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신발은 허둥대며 벗겨진 게 아니요. 월선이가 제 손으로 묶어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만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찾아라. 칠성은 뜻밖의 말을 들은 듯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서 붙드는 마음은 오래 못 간다. 그래도 살아있겠다 믿는 마음은 끝까지 간다. 내 마음이 그쪽이면 언젠가 길이 보일 게다. 그 말은 칠성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말이 없다고 해도 꼭 필요한 순간에 들은 말 하나로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초겨울이 시작될 무렵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선을 잃은 뒤부터 어머니는 부쩍 기운이 꺾였고 며느리를 기다리는 눈빛으로 문 밖을 바라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줄었고 방 안에서는 기침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40도 되기 전에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네에서는 칠성 세장가 이야기가 슬금슬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집안일도 막막하니 누군가를 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복녀도 한두 번 넌지시 꺼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한 사람 기다린다고 멈추는 건 아니지요. 칠성은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멈춘 건 아니요. 그럼요. 찾고 있는 거요. 그 짧은 말에 복녀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삶을 놓고 앉은 것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칠성은 장에 나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주막의 주모에게, 지나가는 약장수에게, 강 아래 고을에서 올라온 짐꾼에게 물에 휩쓸렸다. 살아난 여인을 본 적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른 다리를 조금 저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느티나무, 큰 마을을 묻는 여인은 없었느냐고, 손재주 좋아 버선과 삿갓끈을 잘 잇는 사람 이야기는 못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딱하다며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따라 주었고, 어떤 이는 괜한 미련이라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칠성은 그 물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2해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비가 강을 한 차례 더 뒤집고 겨울 눈이 산허리를 덮었다가 녹았습니다. 칠성은 신발을 해가 좋은 날이면 꺼내 말렸고 비 오는 날이면 더 깊숙이 품에 넣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미련한 짓이었으나 그 신발만큼은 늘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봄, 읍내장에 낯선 약초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허리에는 말린 뿌리 꾸러미를 차고 손에는 염소가죽 주머니를 든 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주막 앞에서 술 한 사발을 받아 들고는 산길 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숯값을 치르고 돌아서려다 그 말끝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산 너머 백년암의 다리를 저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해마다 봄이면 강가 마을 이야기를 묻더이다. 이름은 선명히 못되고 느티나무 큰 마을 아니냐고만 하더군. 칠성의 발이 그 자리에 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약초꾼 앞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 나이가 어느쯤 되어 보였소. 30 후반쯤. 얼굴은 많이 상했어도 손이 야무졌소. 비구니들 버선도 꿰매고 삿갓끈도 있는다 하더이다. 월서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칠성은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봤소? 며칠 전이요. 암자에 약초 전하러 갔다가 그날 칠성은 더 묻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도 전에 지게에 보리떡과 물통, 볏짚 한 묶음을 묶어 올렸습니다. 월선의 신발은 평소보다 더 안쪽, 가슴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복녀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설마 그 말 하나 듣고 산을 넘으려는 겁니까? 가봐야겠소. 헛걸음이면 어쩌려고요. 칠성은 지게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헛걸음이어도 가야 끝을 알지 않겠소. 복녀는 그 말 앞에서 더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저 사내를 버티게 한 것이 미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복에 두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칠성은 해 뜨기 전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눈 녹은 물에 질었고 계곡물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졌으나 그의 걸음은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늦겨울 버드나무가 속으로 물을 올리듯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칠성은 마침내 백년암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당에서 오래 잊지 못한 걸음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백년암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바위 아래 몸을 웅크린 제비집처럼 아담했고 마당 한켠에는 젖은 장작과 시래기 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큰 절이라기보다 길 잃은 사람 하나쯤 조용히 품어줄 수 있는 산중 암자였습니다. 칠성은 바위턱에서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아래를 오가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비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동이를 옮기다 잠시 다리를 짚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른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칠성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왔지만 곧장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혹여 그 사람이 월선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보다 맞다면 2, 3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은 반가움보다 먼저 겁을 데려오는 법입니다. 문을 연 비구니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칠성은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강 아래 마을에서 왔습니다.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비구니는 그의 얼굴과 젖은 행색, 그리고 옷고름 안쪽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습관까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찾는 이가 누구요? 칠성은 잠시 입술을 다문 뒤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자 칠성은 자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구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당 끝 우물가를 가리켰습니다. 무명이라 부르는 이가 있기는 하오. 물에서 건져왔다 하여 이름 없이 지낸 지 오래요. 하지만 맞는 사람인지는 직접 보시오. 칠성은 우물가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인은 뒤돌아서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목덜미, 거칠게 튼 손 등 일할 때 치맛자락을 접어 허리에 꽂는 버릇까지 얼굴을 다 보기도 전부터 칠성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얼굴보다 오래 뵌 버릇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기, 칠성이 낮게 부르자 여인이 돌아섰습니다.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전보다 패였고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가느다란 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라면 먼저 입술 안쪽을 깨무는 버릇, 웃음이 섞일 듯 말 듯하면 왼쪽 볼이 살짝 패이는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아래서 오셨습니까? 칠성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티나무 있는 마을에서 왔소. 여인의 손끝이 크게 떨렸습니다. 물동이 손잡이를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마을에 칠성이라는 사내가 아직 삽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칠성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칠성이요. 월선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들은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곧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 리가 없소? 월선은 마른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내 같은 걸 아직 찾을 사람이 아니오. 그 한마디에 칠성은 마치 낯끝이 가슴을 스치고 간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월선이 지난 세월 내내 품고 살아온 서운함과 체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품속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때 뺀 천을 펼치자 낡은 삼배신 두 짝이 드러났습니다. 월선은 그것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소.
칠성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소. 월서는 그 자리에서 맥이 풀린 듯 나무 토막 위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말을 잇지 못하다가 끝내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묶어둔 거요. 그 말 한마디로 3년 동안 칠성이 품어온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와 살아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서러움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한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다리 옆에 세워둔 지팡이와 발목 위로 굵게 남은 흉터를 보는 순간 세월을 탓하는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구니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준 뒤 둘은 마당 구석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발이 사각거렸고 산새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월서는 오래 묵힌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꺼냈습니다. 배가 뒤집히던 날, 그녀는 갈대밭 가까이 떠밀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살에 휘말리며 신발이 발에 걸려 오히려 몸을 가라앉히는 것 같아 급히 벗어 두 짝을 묶어 갈대 둥치 위에 얹어 두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면 자신이 여기까지는 살아왔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서였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물결이 덮쳤고 그녀는 그 아래쪽으로 다시 떠밀렸습니다. 강하류에서 떠내려온 나무를 건지던 나무꾼 둘이 월선을 건졌지만 그때 이미 몸은 차갑게 식고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고열을 앓았고 정신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오른다리는 크게 다쳐 제대로 딛기 어려웠고 기억은 군데군데 안개가 낀 듯 흐렸습니다. 이름도 집도 선명하지 않았고 다만 아궁이 냄새와 젖은 신발끈을 매만지던 손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모는 몸 추스르면 갈 곳을 찾으라 했지만 월선에게는 제 이름을 꺼내 물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느티나무, 강가마을, 칠성, 병든 시어머니, 은비녀. 조각난 기억들이 늦가을 낙엽처럼 하나씩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제야 월서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주막에 들른 장돌뱅이 하나가 강가 마을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강물에 휩쓸린 여인의 허장은 이미 치렀고 그 집 산에는 늙은 어머니 병수발에 지쳐 품팔이를 따라 떠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소문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월서는 그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저는 다리까지 끌고 돌아가 봐야 집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 돌아가면 서방님 얼굴부터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갈 길이 열리니 겁이 나더이다.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 삶에 또 짐 얻는 것만 같아서. 월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원래 말이 적은 분이니 내가 돌아가도 반가운지 아닌지 또 헤아리며 살아야 할 것 같았소. 그 말에 칠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친 것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기다린 말 한마디를 끝내 듣지 못한 채 강물에 떠밀려 갔고 살아나온 뒤에도 돌아가 맞을 따뜻함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낫기를 기다리고 소문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형편이 나아지길 기다리다 그만 세월에 붙들리고 만 것입니다. 칠성은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소.
월선이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믿었소? 칠성은 무릎 위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매듭이 월선이 매듭이었소. 겁이 나도 끈은 반듯하게 묶는 사람인 줄 알았소. 월선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서러움도 컸지만 자기 버릇 하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비구니는 둘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월선은 신발 한 짝의 밑창을 오래 어루만지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 안에 내가 뭘 넣어둔 것 같소. 칠성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월선은 떠나기 전날 밤 마음이 불안해 신발 밑창 안쪽에 작은 종이 조각을 밀어 넣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할까 싶어 아무에게도 말 못한 속마음을 적어 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레 밑창 꿰맨 자국을 뜯었습니다. 오래 굳은 삼배 안에서 손톱만 한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반쯤 번져 있었으나 여줄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서방님이 말이 없어도 압니다. 겨울마다 내 신발을 먼저 아랫목에 들여놓는 사람인 줄 압니다. 다만 내가 못 돌아가면 그때는 한 번만 이름 불러주시오. 칠성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월선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짧은 글 몇 줄이 두 사람이 미처 나누지 못한 세월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평생 가장 어려운 일을 하듯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그 두 글자가 조용한 방 안에 번졌습니다. 월선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칠성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월선아. 월선은 그제야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반가워서도 미워서도 아닌 너무 오래 미뤄두었던 한이 녹아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아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세차게 두드리지도 섣불리 위로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은 이제 남은 세월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으로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 안개가 채 걷히기 전 칠성은 먼저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월선이 눈을 뜨자 방 한쪽에는 따뜻한 물과 묽은 보리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월선은 그때마다 그것을 그저 그의 성미라 여겼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내는 말로는 서툴렀으나 손으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월선은 곧장 마을로 내려갈 결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반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미안함도 함께 살아나는 법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이제 예전처럼 성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 하나만이 아니라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마음의 짐까지 함께 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서방님은 또 예전처럼 조용히만 계실 거지요. 칠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그 짧은 침묵이 예전처럼 서운해지려는 순간 칠성이 낮게 입을 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안 그러겠소. 월선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쉬이 바뀝니까?
칠성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주의 안 바뀌니 이렇게 늦었소. 그 한마디는 꾸밈이 없어 더 아팠습니다. 사람이 핑계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 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칠성은 이번에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늦었다는 사실만 똑바로 인정했습니다. 월서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평생 저 사내 입에서 듣고 싶었던 것은 멋진 사랑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보려는 정직한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녀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월선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구니는 말없이 무릎찜질에 쓰라며 약초 꾸러미와 볏짚 한 단을 건네주었습니다. 월선은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절간 마당을 나설 때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몸을 누이고 마음을 숨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숨어 살아도 결국 돌아갈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움은 겨울 강물처럼 겉으론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 흐르고 있는 법입니다. 산길은 내려갈수록 가팔랐습니다. 칠성은 지게에 볏짚과 헝겊을 깔고 월선을 태웠습니다. 월선은 처음엔 한사코 싫다 했습니다. 다 큰 계집이 남편 등에 엎여 마을 들어가면 우습지 않소. 그러나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가야 마음이 놓이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월선은 더 버티지 못하고 지게에 몸을 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칠성은 몇 번이나 발을 고쳐 디뎠습니다.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먼저 몸을 틀어 지게가 흔들리지 않게 했고 내리막에서는 더 천천히, 더 단단히 발을 옮겼습니다. 월선은 그의 뒷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엔 저 등이 멀어 보여 서러웠는데 오늘은 저 등만큼 믿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오자 월선의 손이 지게 끈을 꽉 쥐었습니다. 떠나던 날과 같은 길이었으나 돌아오는 사람은 이미 예전의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둘을 본 것은 복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들다 말고 그대로 굳더니 이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 짧은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남편 지게를 타고 돌아오는 광경은 작은 마을에서는 평생 한 번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 본 얼굴로 뒤로 물러났고 어떤 이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복녀의 이름을 부르자 사람들은 그제야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녀는 제일 먼저 달려와 월선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월선이 맞구나. 월선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칠성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같던 믿음이 끝내 사람 하나를 데려왔으니 세상 일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월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루 기둥의 칼자국, 장독대 옆 깨진 옹기 조각, 부엌 문틀에 걸어두었던 낡은 책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집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올 줄 알아서가 아니라 혹시 돌아온다면 사라진 집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월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칠성은 서툰 손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은 조금 질었고 된장국은 약간 짰지만 월선은 한 숟갈을 뜰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상 한 켠에는 오래 품고 다닌 신발이 깨끗이 씻겨 놓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신발은 이제 어쩌실 겁니까? 칠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문지방 안쪽에 둘 거요. 왜요? 이번엔 길을 잃지 말라고. 월선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내의 사랑은 여전히 큰 소리도 번드르르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짧은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 같은 모양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았지만 끝내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둘이 다시 함께 산다고 해서 세월이 곧장 고와지지는 않았습니다. 월선의 다리는 비만 오면 쑤셨고 오래 서 있으면 부어올랐습니다. 칠성 역시 예전처럼 산을 가볍게 오르내릴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어머니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젊은 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빈자리를 원망으로만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선은 마루에 앉아 버선과 삿갓끈을 기워 이웃들에게 조금씩 품삯을 받았고, 칠성은 예전보다 일을 덜 하더라도 해 지기 전에는 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성이 이제는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아, 문 좀 열어주오. 월선아, 비 올 듯하니 장독 뚜껑 덮어두오. 월선아, 발은 좀 어떠오. 그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월선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것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는 사람 마음이 담긴 자기 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월선은 문지방 안쪽에 놓인 그 신발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날 강나루 나서기 전에 참 서운했어요. 붙잡아 주길 바랐거든요. 칠성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붙잡으면 더 무리할까봐 그랬소. 월선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선이는 해야 할 일 앞에선 누가 말려도 가는 사람이요. 어머니 숨이 가쁜데 내가 앞을 막으면 당신은 더 급히 나섰을 게요. 그래서 못 막았소. 대신 신발끈만 더 묶었소. 월선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젊은 날의 칠성은 제 방식대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서툴고 조용해서 받는 사람 가슴에는 빈자리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이란 때로 달빛 같습니다. 분명 비추고 있는데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 없는 줄 아는 법입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며 월선은 신발 밑창에서 나왔던 종이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칠성은 그 상자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월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거기다 둬요? 칠성은 이번에는 뜸을 덜 들이고 대답했습니다. 차갑게 두면 안 될 말이라서. 월선은 끝내 웃고 말았습니다. 늦기는 했어도 이 사내가 이제는 자기 마음을 조금씩 입 밖으로 옮길 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이미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겨준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다시 알아본 일, 오래 묵은 오해를 풀어낸 일, 그리고 남은 날만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일입니다. 사람은 젊은 날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어도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칠성과 월선은 바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서로의 침묵을 미움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두려움과 서툴과 생활의 무게까지
함께 헤아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월서는 문지방 안쪽에 두었던 그 신발을 햇볕에 내다 말렸습니다. 칠성은 그 곁에 앉아 벌어진 밑창을 다시 꿰맸습니다. 월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버려도 될 텐데 참 오래 붙잡네요.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버릴 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칠성은 신발코를 문 쪽으로 가지런히 돌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길이요. 월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같이 햇볕 드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그림자가 봄볕 아래 나란히 길게 누웠습니다. 늦게 얻은 평온은 화려하진 않아도 깊었습니다. 오래 돌린 맷돌이 마침내 고운 가루를 내듯 그들의 남은 삶도 이제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에 천 양 빚도 갚는다 하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크고 귀한 것을 바라는 듯해도 정작 평생을 붙드는 것은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곁에 있을 때 건네지 못한 정은 오래 한이 되지만 늦게라도 건넨 진심은 남은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